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이고 일남 일녀 남매를 키우는 가정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동네에서 10년 넘게 세탁소를 운영 중입니다. 여기는 사장님이 부지런하고 친절하셔서 참 올 때마다 기분이 좋다니까요. 실력도 좋잖아요. 친절한 것뿐 아니라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세탁소일걸요. 아마 이 구역에서? 사모님, 세탁소 한 지 오래되어서 내가 알고 보면 알부자일 것 같은데. 그렇죠. 애들 키우고 들어가는 돈이 워낙 많아 저희 알부자 아니에요. 사람들은 저희 부부가 운영하는 세탁소가 장사도 잘 되고 남편이 성실한 사람이라 알부자 아니냐, 돈 많이 벌었을 거다, 그런 소리들을 하지만 사실 저희 집 가정경제는 아주 어려운 편입니다. 원체 가진 거 없이 가난한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했던 데다가 저희 둘째 딸이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현경아, 요즘은 소희 건강이 좀 어떠니? 병원에서 태어난 후론 밥도 잘 먹고 다행히 학교도 잘 다니고 있어요. 소희가 사람 구실 제대로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건강이 회복되어 너무 다행이구나. 신장 이식 수술한 후로 소희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전엔 애가 기운도 없고 사흘에 한번 투석하느라 할 짓이 못 되었는데. 그래, 소희가 이만큼이라도 건강해진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 네, 엄마. 저도 매일 아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소희 건강은 그만저만 회복되었다지만 소희 병간호하면서 진 빚이 문제지. 빚은 아직도 많이 남았지? 엄마, 그런 것까지 엄마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린 소희가 정말 잘못되는 줄 알았는데 건강 회복해서 우리 곁으로 돌아온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며 사니까요. 그거야, 네 말이 100번 맞다만 너하고 소희 애비가 워낙 고생이 많으니 그렇지. 자식 키우며 부모가 고생하는 거야 당연한 건데 뭘 그러세요? 철없던 우리 막내딸 현경이가 언제 이리 철이 들었니? 제가 철이 없어서 엄마 속 많이 썩혀드렸죠? 죄송해요, 엄마. 아니다. 어려서 부모 속 안 썩이는 자식이 몇이나 되니? 지금 네가 이렇게 어른스럽게 잘 사는데 엄마한테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학창시절 저는 공부하기 싫어하고 매일 놀러 다니는 좀 날라리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착실하게 아이들 키우며 사는 모습을 보고 저희 친정엄마는 자주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어린애가 애를 낳아 철이 들었다고 말입니다. 저희 엄마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결혼 전까지 저는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 아가씨에 불과했으니 말입니다. 특히나 저희 딸아이가 어려서부터 많이 아프다 보니 마음고생이 심했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며 더 철이 들었던 듯도 합니다. 여보, 우리 소희가 소아당뇨에다 신장까지 나쁘다는데. 이러 어쩌지? 그래도 치료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입원해서 치료 잘 받으면 좋아질 수 있다니. 우리 희망을 가지자, 여보. 신장이 계속 나빠지면 이식수술 해야 한다는데 이식수술 비용도 만만치 않고 병원비도 엄청 비싼데 난 아무 일도 못하고 소희 케어해야 하니 너무 걱정이다. 여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소희 돌보고 우리 준석 키우는 일이야. 다른 일은 당신이 걱정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아니야.
세탁소 수입이라는 게 뻔한데. 당신도 너무 고생이 심하고. 세탁소 일 마치고 저녁에는 야간 대리운전 뛰기로 했어.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이 정말 고생이 많다. 고맙고 미안해. 나같이 가진 거 없는 남자한테 시집와 고생하는 당신한테 내가 더 미안하지. 어린 딸아이가 원체 오래 투병을 하다 보니 안 그래도 가진 거 없이 시작한 살림이었던 저와 남편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생활비에 아이 병원비와 수술비를 감당하느라 남편은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는 형편이었죠. 딸아이가 최근 완치에 가깝게 회복이 될 때까지 저 역시 처리받기도록 옷 한 벌 제대로 된 화장품 하나 사지 못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아끼며 생활을 했습니다. 동서는 보면 10년째 같은 외투를 잘도 입고 다닌다. 네? 아, 제 외투가 좀 오래되긴 했죠. 아무리 그래도 겨울 코트는 좀 제대로 된 걸 사 입고 다니지. 겨울 외투 너무 낡고 해지면 사람이 없어 보이는 거 몰라? 안 그래도 하나 사 입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가족 식사하는 자리에 옷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입고 나오면 우리 격까지 같이 떨어지니 하는 소리지. 오랜만에 나간 가족 식사 자리에서 저에게 그런 쿠사리를 주는 형님이었죠. 강산이 한번 변해가는 시간 동안 제가 사실 제대로 쇼핑한 일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대놓고 사람 입성을 가지고 면박을 주는 형님에게 기분이 무척 상하더군요. 여보,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돌아가신 마당에 우리 가족 식사 꼭 나가야 돼요? 왜? 오늘도 형수님이 뭐 기분 나쁜 말이라도 했어? 겨울 코트 가지고 낡았다 없어 보인다. 하도 면전에서 면박을 주는 바람에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고요. 미안하다 여보. 당신 코트 낡은 것도 내가 신경 못 쓰고. 카드 줄 테니까 올해는 좋은 것으로 하나 사 입어. 응? 됐어요. 애들도 당신도 몇 년째 같은 패딩 점퍼로 버티는 중인데 내 코트 살 돈이 어딨어요? 그러지 말고 사 입어. 내가 봐도 당신 코트 너무 오래되고 낡았더라. 내 거 살 바엔 소희랑 서준이 패딩 점퍼 하나씩 사 입히겠어요. 재작년에 산 게 벌써 작아서 다 새로 사 입혀야 하는데. 당신 고집도 참. 애들 것도 사고 당신 것도 사 입어. 부탁이다. 형님네 부부는 갈빗집을 크게 운영하는데 식당이 위치한 상가 매장이 형님 부부 소유이고 장사도 제법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입니다. 게다가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며 시댁의 모든 재산을 아주버님 혼자서 독차지하는 바람에 그 집의 경제 사정은 풍요로운 게 사실이죠. 같은 형제인데 어째서 아주버님 혼자 상속재산을 독차지했냐고요? 저희 남편의 가정사가 사실 좀 복잡한 편입니다. 난 우리 부모님께 7살 때쯤 입양이 됐어. 머리가 나름 굵어 입양이 된 터라 처음부터 친부모님이 아니란 건 알고 있었지. 그럼 그전에는 고아원에서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당신보다 형인데 어떻게 당신을 입양한 거죠? 내가 처음 입양이 됐을 땐 집에 아이가 나밖에 없었어. 그럼 아주버님은 언제부터? 아주버님도 어머님 아버님의 친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 무슨 사정이요? 전 남편과 결혼을 앞두고 남편의 숨겨진 가정사를 듣게 되었었죠. 우리 어머니가 불임이라 결혼하고 10년 되어 가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날 입양하셨던 거야. 그런데 우리 형은 아버지께서 결혼 전에 만나던 여자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었고. 세상에. 그럼 어머님께서는 아주버님 존재 모르고 결혼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아버지와 만나던 여자가 몰래 형을 낳아 기르다 시간이 좀 흘러 아버지께 아이가 있다 말했고, 해서 아버지께서 어머니 몰래 양육비만 보내셨다 하더군. 그럼 아주버님이 어떻게 본가에 와서 당신과 함께 자라게 된 건데요? 형을 기르던 형의 생모가 형이 10살 조금 안 되었을 때 병으로 명을 달리하는 바람에 아버지는 숨겨왔던 비밀을 어머니께 고백하고 형을 집으로 데리고 오신 거였지. 어머님 충격이 좀 크셨겠네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 형의 존재를 알게 된 후로 어머니께서 며칠을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울면서 속상해하던 일이. 당신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마음고생 많이 했겠다. 애로사항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 난 입양이 되었어도 뭔가 어느 날 갑자기 애매한 입장이 되어버린 셈이었지. 아주버님이 집에 온 후로 어른들 태도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그렇다기보단 형이나 나나 뭔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고르게 받지 못한다는 면에서 매한가지였어.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늘 형이 아픈 손가락이었고 어머니께서는 키운 정이 조금이라도 더 길어 그런 건지 나를 더 예뻐하시는 게 눈으로도 느껴졌었지. 그래서 당신 아주버님하고 사이가 여태 안 좋은 거예요? 글쎄, 본의 아니게 성장할 때 그런 기억들이 형과 나 사이의 앙금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 아버지는 늘 형이 우선, 어머니께서는 나를 더 챙기고 좋아하셨으니. 그런데 난 그런 상황이 어려서부터 불만은 아니었어. 애초에 입양된 상황이었고 부모님 덕분에 고아원에서 자라지 않는다는 감사함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주버님은 왜 사사건건 당신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죠? 형은 어려서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그랬어. 아주버님은 어려서 그렇게 생모를 잃고 본가로 들어오며 남편의 존재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야, 넌 우리 부모님 진짜 자식도 아니면서 꽁으로 우리 집에서 자라는 거 알지? 내가 친아들은 아니지만 고아원에서 입양되면서 엄마 아빠가 말씀하셨어. 이제부터 넌 우리 집 아들이라고. 또 멍청한 거냐? 아니면 눈치가 없는 거냐? 난 우리 아빠 친아들이기라도 하지만 넌 그냥 우리 집 식구들하고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생판 남이야. 너 아니었음 나 혼자 귀한 아들 대접 받았을 텐데 너 때문에 나만 엄마한테 개밥에 도토리 신세 됐잖아. 난 개밥에 도토리 아니야. 엄마는 내가 친아들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하셨어. 이게 형이 말하는데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왜 머리를 때리고 그래. 툭하면 발길질하고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는데 왜 맨날 때려. 형, 제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내가 왜 너랑 사이좋게 지내야 되냐? 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생판 남인데 내가 일찍 아빠 곁으로 왔으면 너 같은 건 애초에 우리 집에 입양될 수도 없었어. 알아? 그런 모진 말로 어린 남편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나던 아주버님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사춘기 시절 집에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듣다 보면 남편이 가여워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가끔씩 아버지께서 한가한 주말이면 형을 데리고 목욕을 가셨어. 어쩔 땐 나도 데리고 가셨는데 가끔씩 날 빼놓고 둘만 목욕을 갈 때가 있었지. 당신만 빼놓고 아주버님과 아버님만요? 그런 날엔 꼭 아버지와 형 옷에서 고기 구운 냄새가 났어.
형이 갈비를 좋아했는데 목욕을 갔다가 둘만 숯불갈비를 먹고 오곤 했던 거야. 세상에, 그럼 당신이랑 어머님은 집에 있고? 그거 가지고 또 어머니랑 아버지랑 한바탕 싸움이 나곤 했어. 당신 또 형처님만 데리고 목욕하고 갈비 먹고 온 거예요? 아유, 갈비라니.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몰래 큰아들만 고기 사 먹일 거면 갈비 먼저 먹고 목욕을 하고 오던지, 사람 염장지르려는 것도 아니고 맨날 목욕하고 갈비집 갔다 오면 냄새가 진동할 거 몰라요? 참, 아유, 사람 그런 거 아니래도 왜 생사람을 잡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 거짓말 좀 그만해요. 거짓말이라니?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생판 딴 여자한테 아들까지 다 낳아놓고 그런 거 다 속이고 나랑 결혼한 거잖아. 딴 년한테 낳아가지고 온 아들 데리고 올 거면 정환이는 애초에 왜 입양하자고 한 거야? 애들 듣겠어. 말소리 좀 못 낮춰? 나랑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형천이 존재 알았다면서요. 그래서 신혼 초에 나한테 이혼하자 소리 했던 거 아니야? 너 그 소설 쓰냐, 어? 당신이랑 이혼할 것 같았음 애초에 왜 결혼을 했겠어? 형천이 생모가 다른 남자하고 사니까 나랑 결혼했겠지. 애 못 낳는 내 약점 알아서 프로 나 같은 여자랑 당신 결혼한 거지? 나중에 상황 봐서 그 여자하고 재결합하려고. 내가 모를 줄 아니? 제발 그 의부증 언제 고칠 거야? 그런 소리 듣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 여자가 얼마나 애처롭고 그리웠음. 지금까지 형천이만 보면 그리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니. 그러니 형천님만 데리고 목욕 가고 둘만 고기 사 먹고 오는 거 아니야? 이놈의 집구석. 에휴, 지긋지긋하다 정말. 누가 할 소리? 이 집에서 제일 불쌍한 건 나하고 우리 청원이야. 그런 식의 부부싸움을 반복적으로 했던 시부모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시아버지나 아주버님에 관해 원망하는 소리를 딱히 하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런데요, 시어머니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몇 년 후 시아버지께서도 명을 달리하셨는데 집안의 거의 모든 재산을 아주버님에게만 상속한 시아버지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불만을 가지거나 법적으로 소송을 하거나 그런 것도 일치하지 않는 남편이었죠. 여보, 그래도 법적으로 뻔히 당신도 그 집 자식인데 그렇게 유산 상속 하나도 안 받는 거 좀 서운하지 않아? 뭐 전혀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그래도 난 고원에서 자라지 않고 그래도 양친 부모님 계신 따뜻한 집에서 성인까지 지낼 수 있었다는 거에 감사해. 형이 있는데 내가 상속재산까지 탐내는 건 욕심일 거란 생각도 하고. 어머니께서 살아생전 식구들 몰래 당신에게 남겨준 그 돈이 우리 세탁소 차리는데 큰 도움이 됐지. 그러게. 어머니께서 아버지 돈 몰래 내게 그 돈을 주셨지.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고마운 분이야. 대부분의 집안의 상속재산을 아주버님이 가져갔지만 이런 일을 예견이라도 한 듯 시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남편에게 평생 모은 꽤 거금의 예금 통장을 남편에게 물려주셨었죠. 뭐 아주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돈을 발판으로 대출까지 더 받아서 저와 남편은 세탁소를 오픈해서 먹고 살게 된 거였고요. 넌 그래도 대학까지 나왔다는 자식이 겨우 세탁소나 하면서 할 거야? 아니 형, 세탁소가 뭐 어때서 그래요? 보안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도 않은데 차라리 제대로 된 사업을 하든가. 나 봐라. 보기에도 널찍하고 있어 보이게 갈비집이라도 하니까 사장님 소리 들어 돈도 잘 벌어. 훨씬 낫지 않냐?
형, 사장님 소리 듣는 건 형이나 나나 매한가지야. 야, 아무리 그래도 세탁소 사장하고 갈비집 사장이 같아? 꼬라지는 또 그게 뭐야, 어? 매일 꾀죄죄에서는 집안의 거의 모든 재산을 본인이 꿀꺽하고 그 돈을 바탕으로 갈비집 하며 먹고 사는 아주버님이 남편을 보고 대놓고 그런 말을 할 때 빈정이 상하는 게 사실이었죠. 여보, 아무리 형이라도 그런 막말을 할 때는 당신도 뭐 좀 대거리라도 해요. 매일 바보같이 가만히 듣고 앉아있으니 볼 때마다 저렇게 사람 무시하는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형도 나름 고생하다 아버지 유산 받고 저 정도 살게 된 게 얼마 안 돼서 그런 거니까. 그렇다고 볼 때마다 꾀죄죄하다는 둥, 세탁소 일 같은 거 때려치우라는 둥, 그게 할 소리냐고. 뭐 형인데 어쩌니? 막말한다고 영 끊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당신이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줘라. 응? 어려서 당신 구박만 했던 사람이라면서 형이라고 그렇게 감싸고 싶어요? 내가 참 속이 다 터지네. 남편은 천성이 누굴 원망하거나 억하심정을 가질 정도로 모진 사람이 되질 못합니다. 극악한 범죄자가 아닌 이상 남편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자는 주의의 사람이죠. 남편의 이런 성정 때문에 처음 결혼 반대를 하셨던 친정 부모님께서 허락을 하셨었죠. 네 남편 될 사람 말이다. 과원에 맡겨졌다 입양되어 자랐다 해서 솔직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람이 그늘진 구석도 없고 표정이 참 따뜻하고 밝아 보이는구나. 남자는 남자가 보면 제대로 보이는 법인데 성정이 바르고 괜찮은 녀석 같구나. 말을 해보면 꼬인 데도 없이 생각하는 것도 긍정적이고. 남편의 성장 환경 때문에 약간의 선입견이 있던 친정 부모님이셨는데 막상 남편을 겪어보고 나서는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좋아하셨죠. 얼마 전부터 저와 남편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주말에 가끔 등산을 하는데 하루는 등산을 마치고 호텔에 뷔페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저희 돈 내고 호텔 뷔페를 가는 사람들은 아닌데 좀 복잡한 사연으로 인해 뷔페 식사를 무료로 할 수 있는 찬스가 최근에 생겼죠. 해서 고급 호텔 뷔페 식당에 밥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마침 그곳에서 아주버님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동선의 부부가 여긴 어쩐 일이야? 아니 그런데 너희 부부 등산복 차림으로 여기로 온 거냐? 뭐 근처 산에 등산을 갔다 여기 식사하러 오게 되는 바람에요. 참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이란 게 있는 건데 가난한 것들은 꼭 티를 내요. 이런 곳에 식사하러 올 거면 최소한 세미정장 정도는 입고 와야지. 동서, 그 다 낡아 해진 등산복 차림이 대체 뭐야? 비싼 돈 주고 식사하러 오는 사람들 천진데 다른 사람들 격까지 그렇게 떨어뜨려야겠어? 그렇게 면전에서 저희 부부에게 형님과 아주버님이 면박을 주고 있는데 호텔의 총 지배인이 저희 부부에게 달려와 사장님, 사모님, 누추한 곳까지 행차해 주셨네요. 이 소리를 듣자 갑자기 형님과 아주버님 표정이 순식간에 변하더군요. 동서, 뭐 여기 호텔이랑 아는 사이라도 돼? 네, 좀 아는 사이가 아니라 많이 아는 사이라 해야 맞는 말이겠죠? 아니 재수씨, 그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재수씨랑 정원이가 호텔 관계자랑 알 일이 뭐가 있다고. 형, 오늘 올 거면 온다는 연락을 미리 하지 그랬어요.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사장님 사모님께서 기별 없이 오시는 바람에 미처 따로 룸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꼭대기 라운지에 프라이빗 룸 하나 비었죠?
그곳으로 음식 좀 서브해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원아, 굳이 우리 때문에 그럴 것 없다. 등산하고 나서 돌아가려 하다가 마침 호텔 근처였어서 점심 식사나 하려고 들른 거야. 잘하셨어요. 제가 언제든 와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형수님, 저희 호텔 스파하고 헬스클럽 잘 사용하고 계시죠? 그럼요. 이렇게 시설 좋은 곳에서 제가 운동을 하고 스파까지 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서방님. 서방님이라니? 정원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호텔 회장님이 왜 너에게 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잘 차려입은 데다 한눈에도 부티가 줄줄 흐르는 호텔의 회장님이 저희 부부에게 형수님 하며 극진하게 대우하는 것을 보며 형님 부부는 쌍으로 입에 개거품을 무는 겁니다. 통서, 여기 호텔 회장님하고 아는 사이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통순의 부부가 뭐라고 프라이빗 룸으로 모신다는 등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형님 부부가 뭐라뇨. 저에게는 몇십 년 만에 겨우 찾은 친형이시고 형수님이신데 말씀 좀 가려서 하시죠. 뭐라고? 여기 호텔 회장이 네 친동생이란 말이냐? 정원아, 이게 다 사실 맞아? 네, 형님. 다 사실 맞아요. 안 그래도 기회 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고아원에서 어릴 때 헤어졌던 친동생을 만나게 되었어요. 형, 그럼 이분들이 형이 입양되어서 자란 가정의 형님 부부인 거예요? 그렇단다, 영환아. 이분이 형님이고 형수님이셔. 아, 그렇군요. 제가 몰라보고 실례가 많았습니다. 오늘 귀한 분들을 모시게 되었는데 사람 많은 뷔페 식당에서 이럴 게 아니라 조용한 룸으로 가서 천천히 얘기들 나누시죠. 저희 부부와 형님 부부는 그렇게 호텔 회장인 시동생의 호의로 그 호텔의 가장 좋은 프라이빗 룸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호텔에는 양식당, 일식당, 중식당이 있었는데 각 식당에서 공수해온 여러 요리들로 진수성찬을 대접받았죠. 형수님, 중국 음식이 입에 잘 맞으시나 봅니다. 네, 서방님. 다 맛있긴 한데 저는 여기 중국 음식이 특히 맛있더라고요. 베이징 덕도 괜찮은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이미 오늘은 많이 먹었어요. 그럼 다음번에 오시면 꼭 베이징 덕을 대접할게요. 그리고 형하고 형수님은 뷔페 식당 말고 항상 이룸으로 오셔서 식사하세요. 제가 직원들에게는 미리 말해둘 테니. 그래도 네가 영업하는 곳인데 어떻게 매번 나와 집사람이 이 크고 비싼 룸을 독차지하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건. 형, 동생이 호텔 회장이 되어서 좋은 게 뭐예요? 이런 특권이라도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네요. 정은아, 너 아주 멋진 동생을 찾았구나. 동서가 하루아침에 그냥 팔자가 핀 것 같네? 그런 말을 하는 형님과 아주버님의 표정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굽신거리는 호텔의 회장이 남편의 동생이라는 것. 그리고 그 호텔 회장이 저와 남편에게 형수님 하며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고 배알 틀려하는 게 제 눈에도 바로 보였거든요. 참, 사람 심부라는 것이 어찌 그리 꼬이고 못될 수 있는 것인지 형님네 부부를 보면 놀부심부라는 말이 저절로 생각나는 수밖에 없더군요. 사실 남편이 친남동생을 찾게 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저희 남편이요. 옛날에 고아원에 맡겨질 때 남편은 5살, 시동생은 1살배기 갓난 아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있다가 시동생은 남편보다 먼저 다른 가정에 입양이 되어 여태 살아온 거였죠.
시동생은 어느 날 갑자기 기별도 없이 남편의 세탁소를 방문했었습니다. 여기가 박정환 씨 일하는 세탁소 맞나요? 저희 남편이 박정환인데 누구세요? 그럼 형수님. 형수님, 안녕하세요. 저 형님 동생 박용원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남동생이요? 저희 남편한테는 남동생이 없는데 뭔가 착각하고 잘못 오신 것 같은데요? 그때였죠. 드르륵 세탁소 문이 열리며 남편이 안으로 들어온 것은요. 여보, 누구 손님 왔어? 여보, 여기 남자분이 당신 남동생이라고 하시네.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당신이 말씀드려. 형을 찾아오셨다고요? 형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형, 나야. 형 동생 영환이 35년 전 헤어진 땡땡 고아원 기억 안 나요? 뭐라고? 그럼 네가 정말 영환이란 말이니? 맞아요, 형. 나 형 동생 영환이에요. 얼굴을 보니까 너 정말 나를 많이 닮았구나. 영환아, 내 동생 영환이 살아서 너를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 만나다니. 그렇게 말하며 서로 와락 껴안으며 펑펑 눈물을 흘리는 남편과 시동생이었죠. 형, 난 어려서 내가 친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최근 절 키워주신 양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맡겨줬던 고아원에 우연히 후원금을 전달하러 갔다가 거기 수녀님 통해서 형 존재를 알게 됐던 거고요. 난 너보다 그래도 좀 나이가 있고 기억이 있던 때라 갓난쟁이 남동생의 존재는 알았지만 네가 먼저 입양되고 나 또한 다른 집에 입양되어 자라다 보니 네 존재가 궁금하면서도 그저 잘 살고 있겠거니 그리 생각하고 살아왔다. 수녀님 말씀 듣고 저는 얼마나 반갑고 기분이 설레었는지 몰라요, 형. 양부모님은 부자인데다 절 무척 아껴주셨지만 제게 호텔을 물려주고 얼마 안 있어 두 분 다 명을 달리하셨어요. 전 결혼한 몸도 아니다 보니 제 곁에 이제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구나. 외롭고 상실감이 너무 컸는데 저한테 친형이 있다니 너무 믿기지 않더군요. 고맙다, 영환아. 형을 이렇게 먼저 찾아줘서. 형이 되어서 내가 먼저 동생인 너를 한 번이라도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형. 각자 다른 집에 입양이 돼버리는 바람에 저 역시 양부모님 모두 돌아가신 상황이 아니었다면 형을 이렇게 찾아오는 일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어쨌든 너를 만나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고 기분이 좋다. 보니까 그래도 좋은 가정에 입양돼서 잘 자란 것 같아 보이네. 형 말이 맞니? 맞아요, 형. 수녀님께서 형이 힘들게 산단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저는 유복하고 인격도 훌륭하신 양부모님 만나 잘 살아왔는데 형만 혼자 고생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아니다, 영환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너라도 문제없이 잘 살아왔다니 형은 너무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그렇게 감격의 상봉 후 자주 만남을 가지고 저와 남편을 극진하게 대우하는 시동생이었습니다. 시동생은 집안 대대로 호텔을 운영하는 부잣집에 양자로 들어갔고 자손이 귀했던 그 집안에서 아들 노릇 톡톡히 하며 한평생 부족함 없이 살아왔다고 합니다.
공부도 잘해서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 후 호텔 경영과 관련한 공부를 한다고 미국 유학까지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몇 년 전 양친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호텔을 물려받아 운영하게 되었고 근래에 고아원의 수녀님을 통해 남편의 존재를 알고는 즉시 수소문해서 남편을 찾아온 것이었죠. 형, 경제적으로든 다른 쪽으로든 어려운 것 있으면 말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한에서는 다 도와줄게요. 아니다, 정하나. 행여라도 그런 말 말아라. 난 내 동생을 이렇게 찾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지덕지다. 그래도 나눌 수 있는 거는 나누고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와주고 싶어요. 형, 내 진짜 마음이 그러니까 제발 내 성의를 물리지 말고 받아주세요. 호텔을 물려받아 운영 중인 시동생은 재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둘째 딸 병간호를 하며 돈을 많이 썼고 빚이 많은 걸 알고는 형님, 형수님, 그런 사정이 있으면 미리 좀 말씀을 하시죠. 일단 이 돈으로 빚을 먼저 처리하세요. 그렇게 말하며 당장 남편과 저의 은행 빚을 해결해주는 시동생이었습니다. 거기다 연관해서 하는 건설업 쪽 사업이 있다면서 그곳 계열사에서 지은 넓고 쾌적한 아파트까지 저희 가족에게 선물을 했죠. 저희 식구는 처음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고 넓은 집으로 이사하자 아이들도 무척 좋아했죠. 엄마, 이렇게 큰 아파트가 우리 집이에요? 세영이랑 나랑 방 하나씩 하고 엄마 아빠 안방 빼도 방이 3개나 남아요, 엄마. 얘들아, 큰 집에 이사 와서 그렇게들 좋으니? 그럼요, 엄마. 저 제 방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삼촌께서 우리 식구에게 주신 선물이란다. 와, 우리 삼촌 진짜 최고다.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저와 남편도 흐뭇한 게 사실이었죠. 갑자기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아진 저와 남편을 보고 친정 부모님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빚에 허덕이며 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상에 네 남편 시동생이 집도 선물하고 빚도 다 갚아줬단 말이냐? 엄마, 전 그 사람한테 남동생이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온갖 친절을 베푸니까 솔직히 좀 어안이 벙벙하네요. 소희 애비가 이제껏 심성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값을 이렇게 보상받는 것 같구나. 너희가 이렇게 넓고 쾌적한 집에서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엄마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사람 참, 딸내미가 잘 살게 되었음 좋은 모습 길게 보려면 더 오래 살 생각을 해야지. 안 그러냐? 아빠 말씀 맞네요, 진짜. 남동생이 시동생과 상봉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 남편의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시동생의 생일도 남편 생일과 바로 하루 차이인 것을 알았고 저는 여러 고마운 일도 있고 하여 집에서 저녁 식사 초대를 했죠. 도련님,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하루 차이로 애들 아빠랑 도련님 생일인데 저희 집에 와서 저녁 식사나 같이 하세요. 영수님 집에서 음식 마련하려면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그냥 밖에서 식사해도 괜찮은데요. 외식도 좋지만 도련님께서 저희한테 집도 선물해 주셨는데 집들이도 한번 제대로 못한 것 같아 여차저차 집에서 간단하게 파티 같은 거라도 하려고요. 뭐 파티라고 해서 거창하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요. 형수님 말씀 듣고 보니 집들이도 아직 못 갔네요. 수요일 저녁 식사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형수님. 그날 한 6시까지 가면 될까요? 네, 그때 봬요, 도련님. 그렇게 해서 집들이 겸 남편과 시동생의 생일 파티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갈비찜이며 잡채, 미역국 등의 음식들을
한 상 거하게 차려놓고 기분 좋게 식구들끼리 둘러앉아 식사를 했죠. 삼촌, 생일 축하드려요. 아빠도 생일 축하드립니다. 딸과 아들이 축하 편지와 선물을 전달하자 시동생은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제가 양부모님 슬하해서 형제도 없이 외롭게 자라와 그런지 이런 북적이는 가족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따뜻하고. 도련님, 음식은 입에 좀 맞으세요? 미역국도 갈비찜도 너무 다 맛있습니다. 형수님,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잡채나 좀 더 떠올까요? 그래, 여보. 오늘 잡채가 인기가 제일 좋네. 제가 그릇에 잡채를 더 떠와서 식탁 위에 놓는데 웬 서류 봉투 하나가 식탁 위에 놓여 있더군요. 이게 웬 서류 봉투예요? 여보, 영환이가 너무 거한 생일 선물을 가져온 것 같아. 생일 선물이요? 아니, 도련님, 뭘 또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저희 가족들한테 넘치게 많이 주셨는데. 형수님,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동생이라고 해서 형님 가족과 나눌 수 있는 건 아직 이런 경제적인 것뿐이에요. 제가 자라며 그렇게 그리웠던 형제간의 정은 앞으로 남은 여생 살아가며 차곡차곡 쌓아가겠지만 그 전에 제가 가진 것, 그리고 형에게 조금 부족한 것을 저는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도련님, 봉투 안에 든 게 뭐길래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거 조그만 꼬마 건물 등기 이전 서류예요. 저희 양부모님께서는 호텔 말고도 제게 많은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 꼬마 건물도 제가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고요. 그럼 네 재산이고 네 양부모님이 내게 물려주신 건데 영환아, 형에게 네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럼요, 도련님. 저희 빚 갚고 집이 생긴 것만 해도 감지덕지예요. 이미 도련님께 차고도 넘치게 많이 받았으니 이건 그냥 도로 가져가세요. 듣자 하니까 우리 소희가 어려서 건강이 안 좋은 바람에 병원비니 뭐니 많이 들어가 돈을 못 모으셨다 들었어요. 소희가 이젠 건강을 회복했지만 요즘 애들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마다하지 마시고 이 건물은 여기서 나오는 새로 생활비도 쓰시고 무엇보다 소희 서준이 교육비로 쓰세요. 영환아, 나는 형이라고 내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 없는데 내가 이렇게 받기만 하니 너무 염치가 없구나. 형,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형제가 내게도 있었으면 항상 생각해왔다고. 양부모님 돌아가신 마당에 세상천지 고아가 됐다 생각했는데 피가 섞인 친형제를 찾았는데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친형을 찾아서 저 정말 행복해요, 형. 본인만 잘 사는 것이 미안하고 싫다면서 그렇게 극구 건물을 받아달라 말하는 시동생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고민 끝에 그 꼬마 건물을 받게 되었고 졸지에 건물주가 되었죠. 엄마, 우리 도련님이 꼬마 건물까지 최근에 남편한테 줬어요. 아유,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도 그러기 쉽지 않은데 형제가 참 남다른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네요. 서준이 소희 공부시키는 일이 남은 걱정이었는데 너희들 부부 이제 그런 걱정 하나 안 하고 살아도 되겠구나. 그러니까요. 우리 부부한테도 이런 날이 다 오네요, 진짜. 저와 남편은 도련님에게 선물 받은 건물 1층에 코인 세탁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세대는 인테리어와 리모델링을 거쳐 세입자를 받게 되었죠. 여보, 요즘 형님네 갈비집이
장사가 영 안 되는 모양이야. 왜 갑자기? 만날 때마다 장사 잘 된다고 자랑하시던데. 직원들이 갑질 사장이라고 단체로 고소를 하는 바람에 최근엔 장사를 아예 못하고 있나 보더라고. 하긴 뭐 우리한테 그리 막말하는 성미 보면 직원들한테는 오죽했을라고. 한길이가 또 최근에 사고를 쳐서 골치 아픈 모양이던데. 당신네라도 한번 찾아가봐. 한길이? 형님네 큰아들이 왜? 한길이 그 녀석이 학교 다닐 때부터 좀 말썽이 많았잖아. 최근엔 뭐 음주운전인가로 구치소가 있는 모양이던데. 합의금이 어마어마한가 보더라고. 저는 남편에게 그런 소식을 듣고 형님네를 한번 찾아가 봐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도 제게 막말하고 저희 부부를 무시하는 성미를 알고 있기에 좀 고민하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죠. 코인 세탁소 오픈을 앞두고 저는 건물 이곳저곳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동서, 지금 바쁜가 보네? 아니, 형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서방님께 들어서 알고 왔지 뭐. 서방님이 요즘 남동생 만난으로 아주 팔자가 피신 것 같던데? 아니 뭐 팔자가 핀 것까진 아니고 저희가 예전보다 한결 형편이 좋아지긴 했어요. 저희 도련님이 원체 저희 생각을 많이 해주셔서요. 아, 누군 동생 상봉해서 어느 날 갑자기 부자 되고 누군 또 악재가 겹치니 끝이 없네 그려. 형님,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한길이가 사고 낸 게 잘 해결 안 되세요? 그것도 그거고 지금 우리 갈비집 아예 문 닫게 생겼어. 직원들이 단체로 소송을 걸어서 그거 감당하기도 벅찬데 한길 아빠가 나 몰래 주식 투자를 엄청 했는데 돈을 거진 다 날렸다잖아. 아니,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왜 그런 큰 돈을 투자하면서 형님께는 상의도 안 했대요? 그 사람 성미가 어디 누구한테 의논하는 성미가 아니잖아? 그런데 동서, 요즘 얼굴이 참 폈네? 어디 피부과라도 다녀? 아니요, 제가 무슨 피부과를 다녀요. 하긴 동서가 그런 데는 영 관심 없는 사람이지. 뭐 그래도 사장님 소리 들으며 사시던 분들이 밥이야 굶겠어요. 너무 걱정 마시고 직원들한테는 좀 사과도 하시면서 빨리 해결하길 바랄게요. 전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바짓가랑이를 붙들며 다급하게 말하는 형님이었어요. 아니 동서, 뭐가 그렇게 바빠서 자리를 뜨려고 해. 왜 나하고 우리 애들 아빠가 요즘 힘들다니까 뭐 부탁이라도 할까봐 도망가는 거야? 아니 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1층에 코인 세탁소 오픈 앞둬서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요. 다음 주부턴 다른 층에 세입자도 받아야 해서 이것저것 손볼 것도 많고요. 동서, 혹시 저기 뭐 동서 듣자 하니 집도 선물 받고 이 건물도 선물 받았다면서? 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으세요? 아니, 뭐 좀 부럽기도 하고 뭐 또 여유가 있어 보여 하는 말인데 우리가 요즘 자금이 이래저래 너무 부족해. 애들 아빠 주식으로 가진 돈 다 날렸지. 한길이 그 자식 구치소 가 있는데 합의금은 또 어마어마하게 요구하지. 그래서요? 그래서 말인데 동선애가 한 몇천만 원만 우리 좀 융통해 줄 수 없을까? 응? 저희 사는 거 꾀재재하니 어쩌니 흉보실 땐 언제고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세요? 그래
동서, 내가 예전에 동서하고 서방님한테 말 좀 함부로 했던 거 진짜 미안하다. 응? 우리 애들 아빠도 직원들한테 갑질로 소송당하고 반성 많이 하면서 살고 있어. 그럼요. 갑질 그거 정말 나쁜 거예요. 막말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사람 마음에 얼마나 비수를 꽂는 건데요. 동서, 나 때문에 빈정 많이 상했지? 내가 이렇게 빌게, 응?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 좀 싹 잊어주라. 응? 제발 부탁할게. 갑자기 그렇게 말하며 무릎을 꿇고 제게 싹싹 비는 형님이었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여기 세입자분들이 자꾸 형님하고 저 쳐다보네요. 알았어. 이제 동서는 명색이 건물주 사모님인데 내가 조심할게. 형님, 말씀하신 돈은 일단 애들 아빠랑 상의해봐야 될 것 같아요. 큰아들의 합의금 때문에 돈 꿔주길 부탁하는 형님이었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당신? 정말 형님 부부에게 돈 꿔줄 거예요? 뭐 한길이가 전과자 될 상황이라는데 어쩌겠어? 일단 합의금은 좀 도와주는 게 도리일 것 같은데. 우리가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먹고 살만 하잖아. 안 그래? 암튼 당신은 참 벨도 없는 사람이야. 과거에 그 구박 다 받고 자라고 부모님 유산은 혼자 한 푼도 못 받았으면서. 그래도 엄마 아버지 덕에 내가 잘 자랐잖아. 안 그래 여보? 치, 못 말려요 당신은 정말. 대신 돈 꿔주고 다 나중에 상환 받아요. 알았죠? 알았어 여보. 당신이 다 시키는 대로 할게. 그렇게 저와 남편은 형님 부부에게 돈을 꾸어드리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동서 정말 고마워. 덕분에 급한 불은 끄게 됐어. 아니에요. 그냥 드린 것도 아니고 꿔드린 건데요 뭐. 그렇게 말 안 해도 갚을 테니 너무 그러지 말고. 참, 보니까 동선의 건물에 청소하는 사람 구한다고 적어놨던데 그 일 내가 하면 안 될까? 갈비집 다시 운영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말도 마라. 직원들 줄 소송이 이어져서 그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업계 소문 때문에 우리 식당 일은 접기로 했어. 애들 아빠나 나나 다른 일 알아보려고 해. 그렇게 형님은 저희 부부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툭하면 저의 입성을 지적하며 잘난 척하던 형님인데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참 뒤바뀌어도 한참 상황이 뒤바뀌어버린 셈이죠. 예, 너희 그 콧대 놓던 형님이 너희 부부 건물 청소한다는 게 사실이냐? 네 엄마, 요즘 형님이 건물 청소 일하고 있어요. 너희 세탁소 한다고 그리 무시하더니 사람 일 참 한치 앞을 할 수 없구나. 그러게 말이에요. 재산 올고지 독차지해서 천년만년 잘 살 것 같이 굴더니 주식으로 돈 거의 말아먹고 갈비집도 거의 폐업 직전이래요. 자존심 강하던 거 생각하면 네 밑에서 일 안 할 것 같은데. 의외구나. 엄마, 저는 지들처럼 갑질하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본인들도 그거 아니 그러겠지 뭐. 이 말 듣고 보니 그것도 그렇다. 남들이 흉하게 행동한다고 너까지 그럴 필요는 없는 거니까. 안 그러냐? 엄마 말씀이 100번 맞죠 뭐. 그리고 처제가 일이 뒤바뀐 마당에 전 갑질 같은 거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요. 애들 아빠 역시 갑질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너희들 부부가 심성이 그러니 복을 받은 거야. 어이구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남편과 저는 시동생과의 재회와 또 그로 인한 여러 혜택에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원래 하던 세탁소도 여전히 운영 중이고 그 세탁소 수입은 올고지 고아들을 위한 시설에 기부를 하고 있죠. 감사함을 받은 만큼 돌려주며 살자가 저희 부부의 인생 모토가 되었거든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